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시간이 될 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53번째 토픽은 FDA 가이던스 포 인더스트리 마스터 프로토콜즈 포 드러그 앤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디벨로프먼트입니다. FDA 가이던스 포 인더스트리 마스터 프로토콜즈 포 드러그 앤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디벨로프먼트는 드래프트 가이던스로 2023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지침 문서는 마스터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된 임상시험의 설계 및 분석에 대한 권장 사항과 규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문서 제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FDA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이란 여러 하위 연구로 설계된 프로토콜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으며 전체 연구 구조 내에서 하나 이상의 질병 또는 조건에서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평가하기 위한 조정된 노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위 연구란 마스터 프로토콜 내에서 단일 질병, 상태 또는 질병 하위 유형에서 단일 의약품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디자인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브렐러 임상시험은 단일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해 여러 의약품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임상시험입니다. 플랫폼 임상시험은 특정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해 여러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임상시험으로 의료제품이 플랫폼에 진입하거나 배제됩니다. 바스켓 임상시험은 여러 질병, 상태 또는 질병 하위 유형에 대해 하나의 의약품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임상시험입니다. 엄브렐러 임상시험, 바스켓 임상시험, 플랫폼 임상시험을 달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브렐러 임상시험은 하나의 엄브렐러, 즉 캔서 타입의 다양한 제네틱 뮤테이션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면 바스켓 임상시험은 하나의 바스켓, 즉 하나의 제네틱 뮤테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캔서 타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임상시험은 다수의 시험약이 진입하거나 배제되며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이 지침의 주요 초점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무작위 엄브렐러 및 플랫폼 임상시험에 있습니다. 논의된 개념은 시판 후 커미트먼트 또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된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 또는 탐색적 엄브렐러 및 플랫폼 임상시험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의 권장사항 및 고려사항은 고려해야 하는 임상시험 설계 및 규제 관점 모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퍼스트 인 휴먼 약물을 평가하는 마스터 프로토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콜로지에서 마스터 프로토콜을 고려하는 의뢰자는 마스터 프로토콜, Efficient Clinical Trial Design Strategies to Expedite Development of Oncology Drugs and Biologics도 참조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 개발에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제품을 평가하는 의뢰자는 Guidance for Industry, Studying Multiple Versions of Cellular or Gene Therapy Product in Early Phase Clinical Trials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잘 설계되고 수행된 임상시험은 연구 노력에서 얻은 정보의 양을 극대화하여 약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른 독립형 임상시험과 비교했을 때 마스터 프로토콜은 공유 대조군 및 기타 공유 프로토콜 요소, 공유 인프라 및 공유 관리를 활용하여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마스터 프로토콜은 특정 설정에서 특히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 프로토콜은 대상자 모집이 어려운 환경에서 유용할 수 있는데 여러 약물을 공유 위약군과 비교하면 각 약물을 위약군과 비교하는 여러 임상시험에 비해 위약을 복용한 대상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스터 프로토콜은 복잡성 요소를 추가하여 스타트업 시간을 늘리고 치료 할당에 대한 적절한 눈가림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설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마스터 프로토콜에는 높은 수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자는 마스터 프로토콜이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고려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은 개념 증명, 용량 범위, 효과 및 안전성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는 전체 약물 개발 프로그램에서 마스터 프로토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목표와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 프로토콜의 엔드포인트 선택은 여러 의약품을 신속하게 스크리닝하여 어떤 의약품을 후기 단계 임상시험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임상시험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된 임상시험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상시험의 설계와 수행, 그리고 그 결과의 설득력에 달려 있습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개발 프로그램에는 약물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감안할 때 독립형 임상시험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마스터 프로토콜의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안전성 입증 및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에 기여하기 위한 무작위 엄브렐러 및 플랫폼 임상시험에 중점을 둡니다. 설계 및 분석에 고려할 사항은 랜더미제이션, 컨트롤 그루프, 인폼드 컨센트, 블라인딩 투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 어댑티브 디자인, 멀티플리서티, 컴패리즌스 비트윈 드러그즈 세이프티 등입니다.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첫 번째로 무작위 배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FDA는 측정 및 측정되지 않은 예후 인자 모두에서 치료군 간의 체계적인 불균형을 제거하고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론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중인 약물 중 하나 또는 대조군을 투여받을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뢰자는 주어진 총 샘플 크기에 대해 각 약물과 대조군 비교에 대한 각 약물의 검정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각 개별 약물군보다 대조군에 더 많은 대상자를 할당하는 무작위 배정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정력을 최적화하는 무작위 배정 비율은 대조군의 균등보다 큰 할당을 포함하지만 시험에 참여하는 개별 대상자가 대조군에 할당될 확률은 1:1 무작위 배정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양군 대조 시험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무작위 배정은 또한 성능이 낮거나 높은 대조군이 여러 상관관계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을 줄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의 설정에서 무작위화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이 특정 고정 무작위화 체계를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랫폼 임상시험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작위화 비율이 플랫폼 임상시험의 공변량 또는 결과, 데이터 누적에 의존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무작위 배정 계획은 세 번째 의약품인 의약품 C가 이전에 의약품 A와 의약품 B의 두 의약품을 평가했던 임상시험에 들어갈 때 무작위 배정 비율을 대조군 대 의약품 A, 의약품 B의 비율이 루트 2대 1:1에서 대조군 대 의약품 A, 의약품 B, 의약품 C의 비율이 루트 3대 1:1:1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조군에 대한 의약품의 무작위화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의약품과 대조군 간의 비교는 서로 다른 무작위화 비율의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한 접근법은 기간에 따라 계층화하거나 처리 할당의 확률에 의한 역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대상자가 하나 이상의 여러 의약품을 평가하도록 동시에 치료받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팩토리얼 디자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진입 시 대상자는 의약품 A 또는 의약품 A에 대한 위약에 무작위 배정되고 의약품 B 또는 의약품 B에 대한 위약에 무작위 배정되어 일부 대상자가 의약품 A와 의약품 B를 조합하여 투여받도록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의약품 A와 B가 함께 사용될 때 중복, 기량작용 또는 안전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같은 많은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은 일부 설정에서 의약품 특정적인 엘리저빌리티 크라이티리어를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독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토콜과 무작위 배정 프로세스는 대상자가 받을 수 없는 의약품에 무작위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대상자의 안전과 무작위 비교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다음은 대조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조군의 선택은 마스터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모든 임상시험의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이 지침은 익스터널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설계의 인터널 컨트롤 그룹에 대한 무작위화를 포함하는 마스터 프로토콜에 중점을 둡니다. 비동시 대조군 데이터 사용에 대해 이 지침에서 설명하는 고려 사항 중 일부는 익스터널 컨트롤 데이터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스터 프로토콜의 익스터널 컨트롤에 대한 특정 고려 사항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대조군의 구성입니다. 플랫폼 임상시험은 지속적으로 의약품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로 인해 임상시험 기간 동안 대조군은 동기간 내에 대조군에 배정된 대상자와 해당 의약품에 배정될 수 있었던 대상자와 비동시적으로 대조약에 배정되어 해당 의약품에 배정될 수 없었던 대상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대상자를 의약품 A 및 B 두 가지 의약품 중 하나 또는 공유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하는 플랫폼 임상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두 개의 추가 의약품인 의약품 C와 의약품 D가 플랫폼에 진입합니다. 그림 1은 이러한 가상의 플랫폼 임상시험을 보여주며 의약품 D의 평가를 위한 동시 및 비동시 대조군을 보여줍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주어진 의약품의 1차 비교에 사용되는 대조군은 일반적으로 동시 무작위 대상자, 즉 동시 대조군만 포함해야 하며 비동시 무작위 대상자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 대조군을 사용하면 무작위 비교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주요 결과의 예후가 되는 알려진 요인과 알려지지 않은 요인 모두에 대해 그룹 간의 체계적인 차이를 피함으로써 약물 효과에 대한 유효한 추론을 보장합니다. 의약품과 비동시 대조군 간의 체계적 차이는 특히 장기 플랫폼 임상시험 또는 급변하는 임상 환경에서 대상자 특성, 임상시험 수행 또는 치료 표준의 시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이동이 있는 경우 비동시 대조 데이터를 사용하면 처리 효과 추정치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석의 잠재적 추세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제1종 오류 및 제2종 오류 확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공유 대조군을 사용하면 특정 약물에 대한 비교가 동시 대조군 데이터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독립형 임상시험에 비해 상당한 효율성 향상을 이끌어냅니다. 동시 대조군 데이터만 포함하는 것 외에도 주어진 의약품에 대한 1차 분석이 해당 의약품에 할당될 수 있는 무작위 배정을 받은 대조군 대상자만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 프로토콜에 몇 가지 의약품 특정적 엘리저빌리티 크라이티리어가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약품 비교에 사용된 대조군에는 의약품 엘리저빌리티 크라이티리어를 충족하고 주어진 의약품에 무작위 배정될 수 있었지만 대신 대조군에 동시에 무작위 배정된 대상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을 투여받기에 적절하지 않고 대조군에 동시에 무작위 배정된 대상자는 분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 대조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호되는 접근 방식이지만 의뢰자가 비동시 대조군 데이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드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동시 대조군 데이터를 사용하면 대조군의 대상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대한 추론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 방식이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한 초기 단계 탐색적 시험 및 타당성 제약이 있는 희귀 질환 시험과 같이 다양한 편향 분산 상충 관계가 있는 환경에서 특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에 기여하기 위한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비동시 대조군 데이터의 사용을 고려하는 의뢰자는 계획 초기에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근거를 규제기관과 논의해야 합니다. 이 논의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 대조군 데이터에만 의존할 수 있는 타당성, 치료 비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적 변화의 가능성, 활용할 비동시 제어 데이터의 양, 비동시 대조군의 무작위 배정과 관심 의약품에 대한 무작위 배정 시작 사이의 예상 시간, 간격, 잠재적인 시간적 변화와 그 기본 가정을 설명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 등입니다. 비동시 대조군 데이터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자는 잠재적 편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통합해야 합니다. 비동시 대조군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임상시험 시작 전에 FDA와 합의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를 본 후 비동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 프로토콜은 특히 관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에 대해 임상시험 설계 및 수행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보장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알려진 베이스라인 예후 변수 및 베이스라인 이후 영향의 수집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획된 1차 분석은 시간 경과에 따른 예후 인자의 변화로 인한 교란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통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린더 시간 및 베이스라인 예후 인자의 함수에 대한 조정, 베이지안 계층적 모델 사용과 같은 비동시 대조군 데이터 차용량에 대한 동적 접근 방식 또는 동시 무작위 처리군 간의 비교를 결합하기 위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석의 기본 가정을 설명해야 하며 분석의 작동 특성을 다양한 설정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비동시 대조 데이터의 사용이 치료 효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동시 대조군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한 치료 효과의 평가 및 1차 분석과 관련된 동시 대조군 데이터의 증가된 가중치 그리고 비동시 대조 데이터의 감소된 가중치에 기초한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상황은 마스터 프로토콜에 따라 평가된 의약품을 대조군의 일부 또는 배경 치료로 임상시험에 통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의약품에 대한 1차 비교가 우월성 또는 비열등성을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표본 크기 계산 변경 시점에 진행 중인 평가와 의약품에 대한 변경, 전후의 데이터 통합에 대한 고려사항 등 다양한 설계 및 분석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자는 대조군 또는 배경 치료에 대한 그러한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규제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다음은 동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의 절차는 대상자가 무작위 배정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모든 치료군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약품이 임상시험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랫폼 임상시험의 경우 현재 평가 중인 의약품을 반영하도록 동의서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동의 절차는 대상자의 무작위 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하위 연구별 동의를 피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하위 연구 중 하나에 무작위 배정된 후 발생하는 동의는 하위 연구 간에 서로 다른 예후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의약품 그룹과 공유 대조군이 다른 하위 연구의 대조군으로 구성됨과 같이 비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려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대상자가 의약품 A 및 의약품 B 두 가지 의약품이 포함된 마스터 프로토콜의 일부로 하위 연구에 대한 스크리닝 및 무작위 배정에 동의하고 하위 연구 특정 동의 과정은 해당 하위 연구에 대한 무작위 배정 후에 진행하며 하위 연구 특정 동의 후 대상자는 의약품 또는 일치하는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약품 A를 공유 대조군인 의약품 A에 대한 대조군 또는 의약품 B에 대한 대조군을 받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의약품 A 하위 연구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는 대상자와 의약품 B 하위 연구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는 대상자가 다른 경우 비교할 수 없는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다음은 치료군 배정에 대한 눈가림 관련 내용입니다. 대상자와 연구자가 치료 할당에 대해 완전히 눈가림이 되도록 하는 것, 즉 대상자에게 할당된 의약품별 하위 연구와 대상자가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지 대조군을 모두 알지 못함은 투여 경로 또는 투여 일정이 다른 의약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집니다. 눈가림 전략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눈가림을 달성할 수 있지만 선택한 접근법이 잠재적 빗돌림 원인을 적절하게 해결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엔드포인트 선택과 같은 임상시험 설계 선택 및 의약품 개발 단계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엄브렐러 및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눈가림과 관련된 고유한 문제를 감안할 때 의뢰자는 계획 초기에 제한된 접근 방식을 규제기관과 논의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눈가림 전략과 의뢰자가 전략을 제안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한 가지 접근 방식은 대상자가 할당된 치료 부문에 대해 완전히 눈가림되는 멀티플 더미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3가지 약물을 사용한 임상시험에서 대상자는 3개의 위약 또는 1개의 의약품과 2개의 위약을 투여받게 됩니다. 이 설계에서는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연구 의약품, 즉 의약품별 하위 연구와 대상자가 연구 의약품 또는 위약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완전한 눈가림이 있습니다. 완전한 눈가림을 달성하는 전략은 잠재적 편향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대상자가 할당된 의약품별 하위 연구에 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주어진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지 또는 일치하는 위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눈가림되는 즉 부분 눈가림으로 각 의약품에 대해 뚜렷한 눈가림 위약 대조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먼저 의약품 특이적 하위 연구 중 하나에 무작위 배정된 다음 해당 의약품 또는 일치하는 위약에 무작위 배정될 수 있습니다. 능동 대조 시험에서 멀티플 더미 접근법을 통해 완전한 눈가림을 진행하거나 각 하위 연구에 대해 더블 더미 접근법을 통해 대상자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지 또는 대조군을 투여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적 눈가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부분 눈가림 접근법의 경우 대상자는 먼저 의약품 특이적 하위 연구에 무작위 배정된 다음 둘 중 하나에 무작위 배정될 수 있습니다. 1. 시험약과 활성대조군의 위약 2. 위약과 활성대조군 마스터 프로토콜에 따라 평가되는 의약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분 눈가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1차 분석이 서로 다른 대조군을 받은 대상자의 공유 대조군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이 전략이 관심 있는 주요 결과에 대한 잠재적 빗돌림 원인을 적절하게 해결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략은 대상자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지 대조군을 받고 있는지 아는 것으로 인한 잠재적 편향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주요 결과가 다른 투여 경로 및 일정 또는 할당된 의약품 특이적 하위 연구에 대한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전히 빗돌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 대조군과 부분 눈가림으로
1차 분석을 활용하는 임상시험에서는 각 의약품을 대조군을 투여받은 대상자와만 비교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무작위 완전 눈가림 비교의 무결성을 유지하지만 검정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분 눈가림 전략의 빗둘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FDA는 완전한 눈가림을 달성하기 위해 멀티플 더미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일치하는 대조군만을 기반으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비교와 함께 1차 분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다른 옵션은 투여 경로 및 투여 일정이 유사한 제품만 평가하도록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옵션은 오픈 라벨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드물게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가 객관적이고 치료 배정에 대한 지식으로 인한 서포티브 케어 또는 대상자 행동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눈가림이 매우 비현실적인 경우일 때 이것이 정당화되고 적절하고 잘 통제된 시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뢰자는 이 접근법을 고려하기 전에 FDA와 상의해야 합니다.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다음은 어댑티브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는 효능 또는 무용성으로 인해 의약품의 하위 연구의 등록을 잠재적으로 중지하고 샘플 크기를 수정하거나 무작위 배정 비율을 수정하기 위한 중간 분석과 같은 적응형 설계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간된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재의 임상시험을 위한 적응형 설계 산업 지침에서 논의된 중요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마스터 프로토콜의 적응형 설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형 설계 요소를 마스터 프로토콜에 통합하는 것은 몇 가지 고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과를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검정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표본 크기를 재추정하기 위해 눈가림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중간 분석이 포함된 엄브렐러 또는 플랫폼 임상시험을 고려합니다. 해당 약물 및 공유 대조군에 걸쳐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의약품 특이적 하위 연구에 대해 별도로 분석을 수행하면 특히 의약품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임상시험에 진입한 경우 의약품의 비교 효능에 대한 정보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의약품군과 대조군에 걸쳐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면 중간 결과의 기밀성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접근 방식은 각 의약품의 평가에 적절한 검정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샘플 크기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다음은 멀티플리서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는 프라이메리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여러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FDA는 일반적으로 엄브렐러 또는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대조군과 다른 의약품을 여러 번 비교하는 동안 하나 이상의 제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어하기 위해 다중성 조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조군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약물의 비교는 일반적으로 여러 임상시험 전반에 걸친 다중성에 대한 조정 없이 여러 독립적인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뚜렷한 임상 목표와 일치합니다. 게다가 제1종 오류의 수에 대한 확률 분포는 여러 의약품이 독립적인 시험에서 평가되는지 아니면 공유 대조군이 있는 단일 시험에서 평가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대치의 선형성으로 인해 두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총 제1종 오류 수는 동일합니다. 또한 플랫폼 또는 엄브렐러 임상시험에서 서로 다른 의약품에 대한 가설 검정, 통계량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적어도 하나의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독립적인 임상시험에서 별도의 비교가 있을 때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관관계로 인해 여러 제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오류 수에 대한 확률 분포는 제한된 설계 및 분석 계획을 평가하고 결과의 설득력을 평가할 때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A 항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대조군에서 더 많은 비율의 대상자를 갖기 위해 동일 할당 이외의 무작위 배정,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상관관계가 있는 잘못된 결과의 가능성을 줄이고 검정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리서티 처리와 관련된 다른 권장 사항이 있는 경우, 특히 엄브렐러 또는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평가되는 여러 제품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의 여러 용량, 투여 또는 제형의 평가에서 제1종 오류 확률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한 밀접하게 관련된 질문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정조합 의약품에 대한 평가에는 임상시험이 인간을 위한 고정조합 처방약에 대한 FD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각 구성 요소의 기여를 입증할 것이라는 기대와 같은 고유한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FDA는 일반적으로 대조군과 다른 약물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중성을 통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지만, 엄브렐러 또는 플랫폼 임상시험이 아닌 임상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다중성 소스에서 각 개별 의약품에 대한 패밀리와이즈 제1종 오류 확률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일 임상시험에서 가설 검정 결과를 넘어 약물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 및 추정된 치료 효과의 임상적 관련성, 설계 및 수행의 품질, 피값의 크기, 관련 외부 연구의 정보 등입니다.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다음은 의약품 간의 비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의약품을 평가하는 엄브렐러 또는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시험의 주요 초점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 개별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약품을 서로 비교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FDA는 이러한 비교를 요구하지 않지만 비교 효과 연구 및 치료 지침 정보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수행할 계획인 의뢰자는 통계 분석 계획에서 이를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자는 비교에서 비전이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비교가 동일한 동시 무작위 대조군을 기반으로 하고 의약품이 동시에 연구에 들어가더라도 특정 분석은 직관에 반하는 비전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A가 의약품 B보다 우수하고 의약품 B가 의약품 C보다 우수하고 의약품 C가 의약품 A보다 우수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이성으로 인해 분석을 사용하여 처리 그룹을 정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윌콕슨 순위 검정, 로그 순위 검정 또는 각 페어와이즈 비교에 적합한 비례 승산 또는 콕스 회귀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성은 치료군의 결과 분포를 확률적으로 정렬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엔드포인트에 대한 응답률 비교, 평균 비교, 중앙값과 같은 분위수 비교 또는 각 그룹의 결과 분포를 단일 숫자로 먼저 줄이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요약 측정의 비교와 같은 모집단 요약 측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다음은 세이프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발 프로그램에는 마스터 프로토콜과 독립형 임상시험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은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의약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적응증에 대한 의약품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의 데이터는 전체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및 이익 위험 평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근거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기간, 그리고 표준 부작용 정의의 사용, 독성 등급 및 통합 안전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 접근 방식은 관련 검토 부서와 논의되어야 합니다. FDA는 개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성 및 이익 위험 고려 사항이 의약품 및 질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권장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의 유형과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안전성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 부위 반응과 같은 일부 안전성 결과는 투여 경로 및 투여 일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의약품에 대한 이러한 특정 안전성 결과의 분석은 투여 경로 및 투여 일정이 일치하는 위약을 투여받은 대조군만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이러한 안전성 결과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뢰자는 멀티플 더미, 완전한 눈가림 접근법 또는 각 일치 대조군에 더 많이 할당된 설계를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마스터 프로토콜 외부의 연구에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잘 확립된 환경에서 의뢰자는 안전성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선택적 접근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조군을 공유하는 모든 의약품이 아닌 일부 의약품에 대한 선택적 안전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주어진 의약품에 대한 비교는 적절한 안전성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계획된 대조군의 대상자 하위 집합만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성 데이터 수집 전략이 일부 치료군마다 다른 경우 의뢰자는 데이터 수집 오류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험 기반 모니터링 계획에서 이러한 차이의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감독, 자료 공유와 정보 유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감독위원회를 사용하면 더 적은 자원이 필요하고 마스터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는 시험의 다양한 측면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보장하고 시험 무결성을 증진합니다. FDA는 센트럴 IRB가 마스터 프로토콜, 대상자 동의서 및 임상시험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타 관련 문서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FDA는 또한 의뢰자가 독립적인 외부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또는 기타 적절한 독립기관을 임명하여 축적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임상시험 설계에 따라 의뢰자는 임상시험의 중요한 효능 및 안전성 평가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엔드포인트 평가 또는 판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정보가 의도치 않게 유포되면 임상시험의 무결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의약품이 동시에 연구에 참여하는 이벤트 드리번 엄브렐러 또는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하나의 의약품 대 대조군 비교가 최종 분석을 위한 목표 이벤트 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아직 임상시험에 있는 다른 의약품의 이벤트 수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가 사망에 이르는 시간과 같이 좋지 않은 결과를 포착하는 사건에 대한 시간을 나타내고 임상시험에서 첫 번째 의약품이 대조군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는 경우 이는 임상시험에 남아있는 의약품이 결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훨씬 적기 때문에 대조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엔드포인트가 회복과 같이 좋은 결과를 포착하는 사건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고 임상시험에서 첫 번째 의약품에 대한 무익성을 보고하는 경우 이는 좋은 결과의 사례가 훨씬 더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아직 평가 중인 의약품에 대한 무익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유포는 대상자 등록, 수능도, 유지 또는 교차에 영향을 미쳐 임상시험 수행 및 무결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브렐러 또는 플랫폼 임상시험에서 한 의약품에 대해 눈가림되지 않은 비교 결과가 보고되고 다른 의약품은 평가 중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유 대조군을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의약품에 대해 보고된 비교 결과 외에도 아직 시험 중인 의약품에 대한 눈가림, 맹검 통합 데이터에 대한 지식은 아직 평가 중인 의약품에 대한 비교 결과의 부분적인 눈가림 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조군이 겹치는 다른 의약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통합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MC와 연구팀은 데이터 액세스 계획과 다른 약물에 대한 정보의 의도치 않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개별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설계 단계에서 제안되고 규제기관과 논의되어야 합니다. FDA는 또한 의뢰자가 의약품 전반에 걸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 따라 평가된 다른 의약품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특정 의약품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작용 기전을 가진 여러 관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면 해당 기전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가용성은 의약품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평가 중인 다른 의약품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눈가림되지 않은 중간 결과에 어느 정도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가림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임상시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임상시험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데이터 접근 계획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계획에는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눈가림되지 않은 중간 결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단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상시험 무결성에 대한 위험이 다른 약물의 데이터 활용에 따른 잠재적 이점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규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IND 고려사항, IND 상호 참조, 임상시험 변경 계획서, 소통과 안전성 보고 등입니다. 일반적인 IND 고려사항으로서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는 프로토콜 및 제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프리-IND 회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 요청에 대한 커버 레터에는 마스터 프로토콜에 관한 회의 요청, 미팅 타입 B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IND에는 마스터 프로토콜 임상시험 및 하위 연구에 관한 정보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임상 연구는 마스터 프로토콜 IND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이 포함된 IND는 21 CFR 312에 따른 모든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효과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입증하는 데 기여하도록 설계된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평가되는 의약품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이전 임상시험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IND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드물게 해당 약물에 대한 별도의 IND가 없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단독으로 개발된 약물의 경우는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는 FDA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임상 연구는 IND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스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임상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 프로토콜의 모든 하위 연구가 21 CFR 312.2b1에 따른 IND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 프로토콜을 사용한 임상 연구는 IND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는 평가 중인 모든 약물을 다루는 단일 IB가 아닌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평가되는 각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IB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IND 상호 참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평가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FDA 검토는 일반적으로 개별 의약품에 대해 이전에 제출된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과 개별 의약품 IND 간의 상호 참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전체는 상호 참조를 통해 다른 IND에 통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평가되는 의약품에 대한 개별 의약품 IND는 마스터 프로토콜 IND에 제한된 요소, 예를 들어 의약품 특이적 하위 연구를 상호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IND는 비임상 연구 결과, 의약품 품질 사양 및 임상 데이터와 같은 개별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IND의 정보를 상호 참조해야 합니다. 다른 의뢰자의 IND에 있는 정보를 상호 참조하려면
해당 의뢰자가 그러한 상호 참조를 승인하는 서명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규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시험 변경 계획서 관련 내용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과 관련된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FDA는 프로토콜 수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시험 변경 계획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에서 평가를 위해 제안된 새로운 의약품, 즉 새로운 하위 연구는 마스터 프로토콜 IND의 임상시험 변경 계획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는 임상시험 계획서 수정을 위한 커버레터에 임상시험 변경 계획서 마스터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클린 버전과 변경사항 추적 버전 변경사항을 명시하는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는 변경 개시 최소 30일 전에 안전성, 품질 또는 범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스터 프로토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 프로토콜에 새로운 의약품을 추가하려면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는 해당 하위 연구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임상시험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는 안전성, 품질 또는 범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시험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기 최소 몇 시간 전에 규제기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소통과 안전성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IND에는 많은 이해 관계자 간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잘 설계된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임상시험자는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에게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는 중대한 이상 사례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물이 중대한 이상 사례를 일으켰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FDA 및 모든 참여 시험자에게 IND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DA는 마스터 프로토콜 의뢰자가 모든 초기 IND 안전성 보고서를 관련 개별 의약품 의뢰자에게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뢰자는 정보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